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면세 배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순서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뭐 부가와 징수,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한다면 비과세, 이렇게 공부했었고, 우리가 공부했던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우리가 이제 배웠고,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재산세를 배울 건데, 우리 요거 복습을 하고 요거 배우고, 아셨죠? 요거 배우고 요거 복습하고 요거 배우고, 이제 이렇게 오늘 공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셨죠? 어디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과세 대상. 취득세는 여러분들, 자, 앉아 볼게요. 자, 그냥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어. 자, 열거된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 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권. 아셨죠?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안 되는 거 기억해봐요. 주식, 용익물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뭐 특허권이나 영업권은 취득세 대상에서 안 돼. 아셨죠? 자, 취득은 크게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었지. 그래서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고, 이것은 민법에 의한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이었어. 간주 취득 네 가지가 있었어요. 간주 취득 네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요. 여기서 뭐 기억해라? 반드시 세율을 반드시 배웠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에 관련돼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취득하면 증여 취득으로 본다. 다만 공매, 경매, 파산 선고,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다든지, 대출이나 또는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입증했다든지, 그러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 자, 부담부 증여라는 취득이 있어요.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해서 증여를 받는 건데, 취득가액은 채무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순수 증여분은 증여 취득, 채무 인수액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이 협의 분할 후 재협의 분할이 되었을 때는 감소된 자로부터 증가된 자가 증여 취득으로 본다. 3.5%. 아셨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너무나 중요했었죠. 네 가지 결론. 물론 그 외에도 많지만, 최초로 과점될 때는 지분비를 모두를. 이미 설립 시에는 간주식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비율만큼을, 재차 과점주주가 됐다면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만큼을.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세요? 우리 첫 번째인데,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 변동을 배우잖아요. 권리가 변동하는 거야.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인데, 우리는 취득, 변경, 이거를 우리는 상실이라 하고, 이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있잖아요. 이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래서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이는 뭐를 낸다? 이건 취득세를 내지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왜 이 말을 썼느냐? 자, 이거 왜 이 말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실질 취득이라고, 이거. 그죠?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이 말을 왜 이 그림을 그렸냐 하면, 자, 등록면세야. 등록면허세는 모든 등기 등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완전한
형식주의여서 등기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이 무효가 되어도 기납부한 등록면세는 뭐가 되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는다.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봐봐. 근데 취득에 관한 등기잖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제외되죠. 왜? 지금처럼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하지만 취득에 관한 등기여도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라. 그 네 가지가 기억부터 니을까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응? 기억나요? 물론 기억 안 나겠지. 자, 그래서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래 취득세 내면 돼.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 취득세 내. 하지만 취득에 관한 등기여도 등록면세를 따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네 가지가 있다고.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또는 외국 수입시설 대여물권. 특히 제척기간이 끝난 취득물권, 면세점 이하의 취득물권은 취득세는 안 내도 내지만 등록세는 따로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소유권에 관한 취득세 세율이 2% 빼고 2%, 0.8, 1.5, 0.8%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모든 등기 등록이고 형식주의고 이거 환급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이게 등록면세 과세 대상이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면세 과세 대상 한번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야?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히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주택은 제외됩니다. 요거 해주세요. 주택은 제외되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민법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약간 광이죠.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이라 한다면 세법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약간 협이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아닌 주택.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보는 거다. 아셨죠?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를 재산세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뭐 그 정도.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여러분들 자동차는 제외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자동차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차는 정말 하나의 큰 재산이죠. 관념상. 근데 자동차는 왜 재산세를 안 낼까? 자동차는요, 재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재산 또는 자산이라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치의 어떤 상승이나 가치의 어떤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자동차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이제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는 소비재야, 소비재. 소비재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만으로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요, 자동차세라고 하는 세금이 별도로 있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재산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자동차세라고 하는 별도의 세금을 만들어서 과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뭐 보유세가 높다고 해요. 뭐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높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동차세가 더 세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절대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절대액으로 비율로 따지자면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자동차세를 내는 게 비율로 따지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보다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말로 서민들이 보유세 내려달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자동차세를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동차세가 높은 건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분명히 낮다. 아셨죠? 자동차는 자동차세인데 이거는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세를 재산세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그 정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지. 아셨죠? 물론 나중에 이제 세율에서 더 나오겠지만.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자, 이제 과세 대상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 납세 의무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납세 의무자. 취득세. 그래서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자야.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그래서 자, 기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등기 등록하지 아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뭐가 된다?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속이 납세가 있고 시설 대여물권, 지입 차릴 때는 사실상 차주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조합이 시작하는 조합운용 부동산 할 때는 조합원이 져야 되고 시설 대여물권이라면 이게 국내 시설 대여물권은 시설 대여업자가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물권이라면 수입업자가 이렇게 져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새로운 위탁자가 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간주취득, 지목 변경, 종류 변경되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 건축물의 개수일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점주가 져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등록면세는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예요. 이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고요. 이 등기 권리자는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자야. 등기 권리자는 등기 등록하면서 권리 또는 이익에 증대가 되는 자잖아. 등기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만 기억하면 돼.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때 그 이익을 보는 자가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외관상의 권리자인지 했을 때 그 외관상의 권리자만 지면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등록면세 납세 의무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말합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온 때가 없어. 거기 보시다시피 재산세 납세 의무자 59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59페이지 보시다시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올해 무조건 나와요. 22년 무조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봐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신고납부제도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문제가 자주 나와.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세율의 문제가 자주 나와. 왜? 내가 신고납부해야 되니까. 근데 재산세는 보통징수제도야. 그냥 세금 언제까지 내야 돼? 라고 고지서 나오면 그 고지서에 따라서 세금만 내면 돼. 그래서 재산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누가 납세물을 져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절차, 즉 징수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취득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자 원칙적으로 과세기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책 몇십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언제를 6월 1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6월 1일 기준에 현재 사고 팔았어. 6월 1일 전에. 그럼 누가 내야 돼?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언제 사고 팔았는지 아니라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누구야. 그러면 B가 되겠지. B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6월 1일 이후에 사고 팔았어. 그럼 누가 져야 돼요? 그때는 A가 져야 된다.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니까.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 사고 팔았다면 누가 져라? 이때는 B가 져야 된다. 이런 뜻이 그 그림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오래 갖고 있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 누가 오래 갖고 있어 중요하지 않고 뭐가 된다? 과세 기준 시점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만 중요하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짓는 거다라는 거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사실상 소유자가 공유할 때는 지분권자. 그럼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데 이게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나눠서 내면 된다라는 것이고. 아셨죠? 자,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건 민법에서 공유일 때는 지분의 표시로 돼 있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듯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지분권자가 내면 되는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건 민법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시가 편입 비율로 받는다. 그런데 항상 저번 시간에도 뭔가 있었는데 면적 비율 아닙니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변액 비율로 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그래서 왜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느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물 신고하지 아니하는데.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올해 개정되는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 8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책에는 8번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이제는 공부상 소유자가 제된다. 응?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제된다. 요거 동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만약에 아까 기억해봐요. 아까 6월 1일이었는데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 근데 이 을이 등기를 지연하고 있대요. 등기를 지연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갑은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고 을은 사실상 소유자이잖아요.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거야. 그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등기를 지연하고 있다면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져야 돼? 여러분들 누가 져야 돼? 여러분들이 세무 공무원이라고 봐봐. 여러분들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여러분들 재산세는 얼마를 내는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에 있어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재산세는 부가징수, 그 보통징수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줘. 근데 누가 내야 될지가 중요하다고, 재산세는.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면 이때는 누가 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하면 돼.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틀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틀릴 때는 자 보시면 보세요.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요. 이 소유권 변동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이때는 누가 하냐면 공부상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갑은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그러면 그때 누가 진다?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돼. 근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세무공무원이 등기도 안 돼. 누구 건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개정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누가 납세를 져야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 근데 등기도 안 돼 있는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주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소유자한테 가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제된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소유권 변동 신고라는 제도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때 중요한 거 소유권 변동 신고는 과세 기준부터 10일인데 여러분들 여기다 또 별표 막 친다. 여기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닌 점에 주의.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야.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누가 해? 누가 해? 누가 해요? 공부상 소유자가 해야 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법 공부를 하다 보면
법위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봐봐요. 근데 공부상 소유자가 소유권을 매매를 했어.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를 안 해. 그러면 왜 저 새끼 등기 안 하지? 저 새끼 낸다. 왜 저분은 왜 등기를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얘가 6월 1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하는 것은 그의 재산세 납세물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과세권자한테 알려줘야지. 야, 난 쟤한테 팔았어. 돈도 받았어. 이렇게 소유권 이전 신청,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분명하니까 얘한테 부과하겠지. 그런데 등기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권리에 잠자고 있어. 소유권 변동 신고 자체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개념을 좀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된 상속인.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자로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상속이 개시된 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인이 진다. 이때 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높은 자, 그 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방금도 봤잖아.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재산세는 지금 다르게 하겠지만 만약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이때는 사실상 소유가 지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이때는 주된 상속인이 지는 거다. 아셨죠? 이거 정리 좀 해두세요.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는 이제 딱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빚만 있고 상속 포기를 다 했어. 우리 엄마 이름을 한정 상속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상속을 이제 마쳤는데 뭐냐면 아버지가요 시골에 선산에 지분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재산세 고지가 나온 거야. 재산세.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한 어떤 저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는요 상속인 각자가 책임을 져야 돼. 연대 납세를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려고 봤더니 취득세가 얼마가 6,000원인가 이렇게 취득세가 뭐가 됐다? 그거 체납이 돼 있는 거야. 왜냐면 상속인 각자가 내야 되니까 엄마, 제 동생 둘, 저하고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완납증명서를 떼려고 하니까 제가 취득세를 다 내서 이제 취득세를 완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지되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그 물건이 지금 2, 3년 동안, 3년 동안의 재산세 납부를 져야 되는데 재산세 고지서는 저한테 안 날라와. 저한테 안 날라오고 우리 엄마한테 제 엄마한테 날라가더라는 거지. 왜? 만약에 상속 등기가 안 되고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져야 되고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가 져야 된다. 주된 상속이 져야 된다. 아셨죠? 네. 주된 상속인 간에는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요거 정도 기억하세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게 신씨 땅인데 엄마는 윤씨거든요? 아니, 엄마가 그 재산세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느냐? 야, 이 땅은 장남 거야, 신동 거야 라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올해부터는 저한테 나오겠지. 올해부터는. 아셨죠? 하지만 등기도 안 돼 있어, 소유권 변동 신고도 안 돼 있어 할 때는 주된 상속인 지분이 가장 큰 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주된 상속이 계신데 상속 등기를 소유권자를 신고하지 않을 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지는 게 맞지. 근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그럴 때는 주된 상속이 진다. 주된 상속은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는 소유권 변동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위탁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세 볼까요? 취득세는 원칙은 비과세, 예외적으로 과세. 무슨 말인가 하면 기억나세요? 늘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오는 거,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거 비과세죠. 요거 이렇게 오는 것도 비과세. 수탁자가 신수탁자한테 오는 거, 요것도 비과세였지. 하지만 새로운 위탁자한테 소유권 이전되는 거, 요거는 과세였잖아. 아셨죠? 그래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득세는 원칙은 비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일 때는 과세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군가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 재산세 납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진다. 여러분들 요거 신탁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에 대한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연부라고 하는 것은 총 3억인데 1억, 1억, 1억이다라고 한다면 연부 취득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6월 1일 시점에서 누가 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6월 시점에서는 누가 져야 돼? 잔금은 3년 후에 끝나는데 3년의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누구가 져야 되냐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국가 등과의 연부 취득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다면 지금 누구 거지? 지금 국가가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3분의 1씩 받고 있어. 그럼 소유권은 아직 국가나 지자체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잔금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아직 국가 거라고. 아직 국가 거예요? 그러면 사용을 누가 하겠어? 지금 개인, 사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국가 거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아셨죠? 그랬을 때 그 개인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가 건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누가 이익을 봐? 누가 이익을 보죠?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이때는 국가가 이익을 봐요? 개인이 이익을 봐요? 국가 건데 개인이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이 이익을 보고 있잖아. 아셨죠? 이때는 과세합니다. 이때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매수계약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 등이 유상으로 사용한단 말이야. 개인 등이 유상으로 사용한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과세, 비과세. 국가가 이익을 보니까.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국가가 이익을 보면 뭐가 된다? 비과세. 만약에 개인이 이익을 본다? 그러면 과세.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개인과 국가 등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익을 보는 것이라면 비과세,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면 과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으로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그를 매수계약자로 납세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요약 한번 해볼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 시 이거 하고 자,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토지로서 무상 사용 시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과세한다. 아셨죠? 무상 사용할 때는 과세한다는 거.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자,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응?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남겨진 토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져라.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하면요, 이게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소송 중에 있어. 이게 웃긴 건데 여러분들 참 생각해보면 소송이라면 네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싸우죠. 내 거라고 싸우는데 재산세 누가 낼래?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는 거야. 아니 자기 거라고 싸우는데 재산세 누가 낼래? 물어봤더니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지. 그럴 땐 누가 내라? 사용자가 내라.
근데 사용자가 웃기잖아요. 아니 왜 내가 내야 돼? 왜 내가 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요. 응익과세 원칙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물세는 응능과세로 한다면 재산세는 응익과세인데 이게 뭐냐면 이익에 상응하는 과세예요.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그 이익을 본 자가 내면 돼. 그래서 아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국가가 이익을 보면 비과세, 개인이 이익을 보면 과세, 매수계약자가 과세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익을 누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는 철저하게 응익과세야. 편익에 대한 과세라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인 귀속이 분명하다면 그 소유권자가 내면 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때는 사용자가 내야 돼. 왜? 너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뭐 행방불명 이렇게. 행방불명시. 이때도 사용자가 내야 돼. 왜 내가 내야 돼? 이런다면 응익과세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과세 대상 뭐 중요하지 않아. 뭐 중요하더라도 뭐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재산세는 원탑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셨죠? 어느 세금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탑은 납세 의무자. 누가 내야 돼? 언제까지 내야 돼? 이게 두 가지가 재산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렇게 맞춰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반 이상 끝났습니다. 반 이상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목이 반 이상 끝나가지고 앞으로 반 정도만 이제 좀 어려운 게 더 남긴 했지만 요 정도까지 하면 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풀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풀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